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의를 조금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 시간에 짧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방침이 25분 이상, 한 시수당 25분 이상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늘어진 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말도 늘어지고 그 무슨 말인지,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이 이제 정의에 대해서 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용어 정리,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시소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시소, 그러니까 SISO. 이제 처음에는 shared 데이터, 그러니까 공유 데이터죠. 그 다음에 integrate 데이터, 통합 데이터, 그 다음에 stored 데이터, 저장 데이터, operational 데이터, 운영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의 정의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지난 시간이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간단히 DBA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그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 아키텍처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걸 할 거니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제가 천천히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안쪽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약자로 DBS라고 하죠. DBS라고 하고, 이 DBS 안에는 이제 중요한 항목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는 제일 기본적인 게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카탈로그를 다른 말로 뭐 100% 같진 않지만 거의 99% 일치하는 용어가 이제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딕셔너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 이게 이제 stored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저장 데이터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들어봤죠. 그 저장 데이터. 이 저장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몇 종류나 될까요? 한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DBA가 있어요.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겠죠. 이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뭐가 있어요? 중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 중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 뭐가 있어요? DBMS라는 게 있겠죠.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이제 좀 더 큰 개념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DBMS는 오라클 같은 것, MySQL 뭐 이런 것들이 DBMS인데, 이 DBM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DBA는 뭘 하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뭐 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정의를 하는 것을 DBA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정의를 해요? DDL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것도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하는 이제 언어 문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DDL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DDL 컴파일러라는 걸 통해서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러. 뭐 컴파일이 뭔지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프로그램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 이 컴파일러는 이제 이 컴파일이 된 최종 이제 명령어는 어디로 가냐면 시스템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DDL이니까 시스템 카탈로그로 가야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관련 정보가 생성이 되죠. 시스템 카탈로그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나중에 할 텐데,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일종의 메타 정보가 들어있는 장소예요. 메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정보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구조라든지 뭐 릴레이션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의 뭐 권한이랄지 사용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뭐 테이블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보들. 실제 데이터는 스토어드 데이터베이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타 정보들은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큰 빌딩이나 뭐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은 1층에 보면은 이제 안내 데스크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안내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실제 어느 곳에 안 가보더라도 그것만 보면은 뭐 이제 503호에 뭐가 있다, 이제 뭐 301호에 이제 기획부가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밖에서 실제 안 가보고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실제 안에 내용물에 대한 내용물은 스토어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고, 그 내용물에 대한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DBA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DDL은 생성과 삭제를 이제 의미하는데, 물론 이제 수정도 가능하죠. 스키마에 관련된 건,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의 틀, 스키마 구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도 조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DBA가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DML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DML을 하려면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관리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프리빌리지드 커맨드라고 그래서 관리 명령어라고 하는데,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카탈로그하고 스토어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스키마가 생성이 되고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조작이 되는데, 이 조작을 하려면은 이제 뭘 통해서 하냐면은 바로 직접 이제 이 명령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안을 이제 휘짓고 들어가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것을 해주는 일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에서 일꾼을 뭐라고 하죠? 프로세서라고 하죠. 운영체제에서 하는 일꾼을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이름의 일꾼이 있습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서, 약자로 이제 런타임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런타임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런타임 프로세서 일꾼입니다. 일꾼이 여기 이제 런타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서인데, 이제 프로세서라고, 런타임 프로세서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냥. 이 명령어는 런타임 프로세서한테 전달이 되고, 런타임 프로세서가 실제 일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뭐 값을 지워라 그러면은 딜리트 명령어 내려면 여기서 이제 얘가 신나게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해라 그러면 들어가서 또 수정을 하고 이런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이 바로 런타임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에서 어떤 사용자도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질 않아요. 다. 그래서 반드시 런타임 프로세스를 거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또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나눠지겠지만 여기서 바로 이 런타임 프로세스도 바로 직접 들어가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에 따라서 바로 접근해 가지고 수정하는 DBMS도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오라클 같은 이제 DBMS는 바로 여기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뭐만 있냐면은 이제 여기서 참고로 이것까지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병행 제어 또는 이제 동시 제어라고 합니다. 동시 제어 뭐 이런 것들, 병행 제어, 동시 제어. 그다음에 뭐 백업, 복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그 데이터 자체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어떤 그 이제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이럴 때 이제 쓰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 이제 병행제어, 동시제어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제어할 때 처리하는 것들을 병행제어, 동시제어라고 하고 이제 백업이나 복구할 때 이럴 때는 바로 런타임 프로세서가 일을 하고 런타임 프로세서도 이제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짜잘한 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입력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일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또 심부름 센터에다 맡깁니다. 이것을 그 심부름 센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스토어드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스토어드는 생략이 가능하고 데이터 매니저, 데이터를 관리하는 또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심부름 센터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물론 매니저도 이쪽으로 뭔가 요청을, 매니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병행제어 해야 될 게 있다, 백업해야 될 게 있다, 복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요청을 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스토어드 데이터 매니저가 실제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스토어드 매니저죠. 이 스토어드 매니저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그 이제 동시성 제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은 이제 런타임 프로세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의 이 일꾼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런타임 프로세서는 바로 명령을 내릴 때 런타임 프로세스는 어떤 것을 참조하냐면 바로 시스템 카탈로그에 있는 정보를 참조하게 됩니다. 정보를 참조하게 되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스토어드 매니저는 단순하게 스토어드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용물을 수정, 삭제, 입력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입력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바로 런타임 프로세스한테 물어봅니다. 이 릴레이션의 정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정보가 뭔지는 얘는 시스템 카탈로그를 보고 이 정보는 얘의 테이블 네임은 이거예요. 이 테이블은 이제 용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여기 이 테이블의 엔진은 어떤 엔진을 씁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스토어드 매니저한테 전달해주고 얘는 알았어요 하고 또 일을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런타임 매니저가 뭔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자만 이제 쓰는 게 아니죠. 관리자만 쓰면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여러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되죠. 또 누가 쓸까요? 일반 엔드 유저 군이 있습니다. 엔드 유저 이 DBA하고 이제 엔드 유저 군, 여기 이제 엔드 유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최종 사용자죠.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자가 있죠. 이 엔드 유저. 엔드 유저도 또 여러 갈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복잡하죠, 뭐가. 최종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은 뭐 보고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생성하고 아무튼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를 최종 사용자라고 합니다. 네, 사용자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꼭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제 프로그램도 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그럼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에 최종 사용자 중에서 이제 캐주얼 유저스라는 게 있습니다. 캐주얼 유저스. 이것은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 캐주얼 유저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사용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일반 사용자 또는 플러스 개발자라고 좀 콩글리시긴 한데 하이엔드 유저라고 합시다. 하이엔드 유저. 그래서 이제 조금 고급 유저, 고급 사용자. 이제 뭐 영어의 보통 표현에는 sophisticated라고 표현을 하는데 sophisticated end user,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정교한 이제 최종 사용자, 잘하는 전문적인 최종 사용자,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게 이제 최종 사용자고, 이 두 부류가 같아요. 이 두 부류는 뭐냐면은 이 두 부류는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사용자예요. 그 직접 액세스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통해서 이제 뭘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뭐라고 그러죠? 쿼리라고 하죠. 쿼리를 통해서 이제 SQL 문법이에요. 이것은 쿼리를 통해서 직접 이제 이 쿼리는 DML 쿼리를 말하죠. 주로 데이터 조작어예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이제 쿼리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랙티브 쿼리인데 이제 대화창 같은 거 이제 콘솔 창에서 명령을 통해서 셀렉트 뭐 컬럼명 플롬 해가지고 이제 릴레이션명 해가지고 이런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그런 쿼리 명령을 통해서 그 문법을 통해서 좀 어려운 문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액세스 할 때마다 매번 다른 정보를 요구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언어를 사용해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고급 사용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는 쿼리를 몰라도 이제 다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게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나는 이제 밖에서 그 다른 뭐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제 하는 정보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자죠. 그래서 고급 사용자 캐주얼 유저스는 이제 임시 사용자 되겠어요. 캐주얼 유저스는 임시 사용자가 되겠어요. 임시 이런 뜻이니까 임시 사용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또 들 수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이 뭐 작동하다가 뭐가 오작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명령을 통해서 고친다든지 이런 사용자도 이제 물론 DBA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명령을 통해서 한다면은. 아무튼 DML 쿼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쿼리는 역시 항상 뭐 명령을 내리면 항상 뭐가 작동하면 컴파일러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쿼리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작동이 되죠. DBMS의 쿼리 컴파일러가 작동이 되고, 이 쿼리 컴파일러 만들어진 쿼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쿼리 옵티마이저가 이제 최적화를 합니다. 이 최적화는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화냐면은 시스템 카탈로그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최적화가 된 최종 쿼리는 누구한테 전달해 주겠어요? 당연히 누구한테? 이
이제 런타임 프로세서한테 전달해 줘야겠죠. 이 런타임 프로세서는 이제 이게 만약에 병행 제어, 동시 제어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나 백업이나 복구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누구한테 데이터 매니저한테 또 전달해 주고 데이터 매니저가 실제 일을 하겠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통해서 또 쿼리 데이터베이스가 조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유저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무슨 유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프로그램이 있겠죠.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요 개발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개발자나 어플리케이션은 뭘 통해서 접근해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하죠. 소프트웨어.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겠죠. 어떤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램.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컴파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 컴파일러 전처리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DML, 여기 프리 컴파일러는 이제 사전 컴파일러고, 이제 실제로 이 프리 컴파일 되어 있는 그 명령어는 DML 컴파일러를 거쳐서 역시 어디로 갑니까? 역시 이 시스템 카탈로그의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역시 런타임 프로세서로 간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온 것들은 바로 여기 사람이 아닌 이 인터랙티브에서 아까 대화형 이제 콘솔에서 명령을 쳐가지고 이제 구문을 내릴 때하고 좀 구조가 달라요. 이게 이제 컴파일러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나 개발자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요렇게 가지 않고 이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 정보를 찾아서 교환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트랜잭션으로 가요. 트랜잭션.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제 철자가 잘못 썼네요. 컴파일드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파일드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명령어들이 똑같은 명령어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자주 쓰는 명령어가 있겠죠. 그 자주 쓰는 명령어가 이미 컴파일 되어 있어 트랜잭션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최초의 명령어다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을 컴파일 하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딱 봐서 한 번도 안 만들어진 최초의 명령어다 그러면은 어딜 거쳐서 랭귀지 컴파일러를 거쳐서 호스트 랭귀지 컴파일러인데 컴파일러를 거쳐서 다시 컴파일드 트랜잭션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이제 웬만한 것들이 요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트랜잭션 이제 컴파일된 트랜잭션이 이제 요렇게 런타임 프로세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런타임 프로세서가 역시 스토어드 데이터 매니저한테 보내고 데이터 매니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하는 거죠. 좀 복잡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엔드 유저가 존재해요. 좀 더 복잡한데 이제 마지막 엔드 유저는 이제 패러메트릭 유저스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또는 어디 문서에 보면은 이제 나이브 유저라고 합니다. 나이브 유저스. 순진한 유저. 이제 패러메트릭 유저스는 이제 뭔가 그 나이브하고 이제 비슷해. 순진한 유저나 이제 패러메트릭은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제 함수에 인수를 전달할 때 그 인수를 파라미터라고 하죠. 이 파라미터를 사용한 유저예요.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패러메트릭 유저스는 계속 이 지금 순진한 유저나 패러메트릭 유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이제 최종 사용자, 지금까지 했던 직군 중에서 제일 많은 사용자가 이 패러메트릭 유저스예요. 나이브 유저죠. 순진한 유저. 여러분들 같은 이제 사용자, 우리가 이제 개발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사용을 할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 가서 이제 뭐 입금을 한다든지 출금을 한다든지 계좌 조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보면 은행 이제 창구에서 직원이 그 계좌 조회를 할 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얼마 있는지 조회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셀렉트 뭐 해가지고 이제 셀렉트 머니 프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하진 않겠죠. 단추 한번 딱 누르고 아니면 이제 이 사람 이름하고 뭐 그 생년월일 같은 거 딱 치고 개인정보 치고 엔터 누르거나 단추 뭐 어떤 특정한 단추를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계좌 정보가 쭉 뜨겠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간단하게 이제 뭔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용자를 이 패러미터릭 유저스 또는 이제 나이브 유저스, 명령어는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계좌 조회하는 거는 똑같은데 사람 이름만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 은행원 입장에서는 오는 게 똑같은데 사람 이름하고 계좌 정보 뭐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만 바뀌고 하는 일은 똑같죠. 이런 사용자를 이제 패러미터릭 유저스라고 합니다. 그런 사용자 또 이제 패러미터릭 유저스를 다른 말로 나이브 유저스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이제 많겠죠.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지속적으로 쿼리를 업데이트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는 이제 명령어가 똑같고 파라미터만 달라지니까 그게 미리 저장되어 있는 트랜잭션이 이제 표준으로 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컴파일드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이 내린 명령어는 다른 걸 다 거치지 않고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 명령 해당 버튼의 이벤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컴파일드 트랜잭션을 이렇게 바로 즉시 들어가서 이렇게 또 런타임 프로세서한테 보낸다면 훨씬 동선이 짧아지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저가 여기에 스토어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제 뭔가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좀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들어봤던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땠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여러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데이터베이스의 그 과거에 이제 정보처리사 그 강의했던 내용을 좀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용어들은 뭐 뒤에 다 할 거예요. 다시 뭐 DDL, DML 이런 용어들은 다시 다 할 거고,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보처리 기사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뭐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딕셔너리 이런 용어들은 조금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뒤에는 이제 뭐 그냥 명령어나 뭐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도 이게 데이터베이스 그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제 스토어드 매니저에서 여기서는 뭐 입출력이 일어나겠죠. 입출력이 일어나고 이제 거의 다 된 것, 빼먹은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긴 해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캐시의 영역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범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리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오라클이면 오라클, 뭐 MySQL이면 MySQL, 이제 그 MS SQL이면 MS SQL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서는. 하지만 가끔 이제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잠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